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19번째 순서인데요. 드디어 지난 1일, 일요일날 선림이 비자 실업수당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신청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에서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많이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직접 신청하실 분들이 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신청서 작성 안내를 해드리는 동영상을 오늘 이제 제작을 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온라인으로만 지금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알려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 유튜브 방송이나 카톡 소식 등으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민코센터에서 이 선림이 비자 실업수당 신청 대행을 맡고 있는 한일아 스페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아 코디네이터님께서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실제 신청서를 띄워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첨부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웹사이트 주소 먼저 알려드릴게요. dol.ny.gov/ewf 라고 치시면요.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apply or sign in으로 누르시면요.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고요. 이 중에 한국어로 셀렉트 하시고 신청 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이메일로 로그인과 전화로 로그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메일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비밀번호는 최소 10자로 만드셔야 되고요.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꼭 노트를 메모로 해놓으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뉴욕주에 거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예라고 누르고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 신청 자격 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 증명을 해야 되는데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거주했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현재 뉴욕주 거주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 동안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 정보를 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정보 저희가 한번 넣어볼게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자격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대답을 하면은 바로 진행이 스탑돼요.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다 넣는 거는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방송을 위해서. 예. 이렇게 넣을게요. 네, 그리고 연락을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메일하고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신청서가 다 끝난 다음에 신청이 끝났다는 컨퍼메이션 문자 하나가 가고요. 다 끝나면은 핀 넘버가 오는데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이메일로도 가기도 하고 문자로 가기도 합니다. 저는 문자로 신청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은 뉴욕주 노동부에서 소외 근로자 기금 신청에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전송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로 로그인을 하거나 문자로만 받는다고 그래도 이메일 주소는 꼭 보내야 되더라고요. 이메일 주소를 맞아요. 넣지를 않으면은 신청이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돼요. 주소 넣겠습니다. 주소지와 우편 주소와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거에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뉴욕주의
개인정보를 보증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뉴욕주 운전면허, 운전연습면허 또는 비운자 아이디카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뭐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할 거고요. 아니요라고 한다고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있다고 한번 하고 해보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번호를 넣는 거죠. 네, 그러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디 번호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서류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다큐먼트 번호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운전면허증 뒤에 보면은 DOC 샤프 우물정자 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첫 세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넣어도 되니까 뒤로 한번 가서 그러면은 이제 아니요라고 해서 또 진행을 해보죠. 네. 2020년 4월 19일부터 2021년 4월 19일 사이에 근로에 따른 소득 세전이 26,208불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예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당장 그러면은 안 되죠. 자격이 없다고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이 26,208불 이하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본래 이제 처음에 규정을 발표를 했을 때에는 이 서류 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뉴욕주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연방정부가 주는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이걸 신청할 수 있다고 처음에 다들 안내를 했고, 뭐 뉴욕시도 그렇게 안내를 했고, 주류 언론들도 다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으신 서류 미비자분들이 좀 있으세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이분들이 서류 미비자인 줄 모르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 미비가 되신 분들이라서 국세청이 서류 미비자인 줄 모르고 경기부양지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1200, 600, 1400, 3200불을 다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마지막 1400불만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 받은 것 때문에 15,600불이나 되는 이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을 신청을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이 노동국에 지적도 했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다행히 노동국에서 그 조항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뉴욕주 실업보험, 그 다음에 연방에서 뉴욕주를 통해서 준 실업보험, 그러니까 저희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0불이 더 나오잖아요. 그 연방정부에서 주는 건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00불도 더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안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 SEAP라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받는 실업보상, 뭐 현직 공무원들이 받는 실업보상, 이렇게 5가지만 안 받으셨으면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어도 됩니다. 그럼 분명히 다시 한번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꼭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기부양지원금 받으셨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아니요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여기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2020년 2월 21일부터 다음 이유 중 하나로 근로 관련 수입의 50% 이상이 줄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50%가 얼마만의 기간을 그쵸. 얘기하는지가 굉장히 헷갈리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처음에는 모호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질문 나온 거대로 50% 이상이 줄었냐.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팬데믹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전해에 비해서 50% 이상 수입이 줄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서부터는 대부분 많이들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50%까지는 줄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그러면 대다수의 서류 미비자들이
신청을 받아들이시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는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나와 있지만 그 노동부 설명서에는 at any time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어느 때건 50% 이상 수입이 줄었던 기간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한 주만 50% 이상 줄었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풀타임을 일하다가 파타임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실직을 하셨거나라는 분들은 한 주 이상은 최소한 50% 이상 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예라고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실직이나 부분 실직 상태가 되었거나 또는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3월달 여기서 나온 대로 날짜가 2020년 3월 27일에서 2021년 4월 1일 사이여야만 한다고 나오고요. 3월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3월 15일 날 저는 실직했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3월 27일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그러니까 부실직하신 분들은 그냥 사이 날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거를 2021로 잘못 바꿔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0년 연도도 잘 보시고 2020년이면 2020년으로 그렇게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3월 27일 17일로. 2020년으로 네. 세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주 15시간 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실직하시기 전에를 그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직하시기 전에 3월 예. 27일 2020년이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저는 예라고 예. 대답을 할게요.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된 사유가 없었더라면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4월 1일 사이에 일을 할 수 있었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일을 하는 그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네. 있었냐.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라고 예라고 누르고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5시간 규정에 대해서 조금 첨부 드릴게요. 이게 질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질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이나 부분 실업을 하게 되기 이전 6개월 동안 최소 6주간 일을 했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 전에 일하시는 분들은 6주는 충분히 6개월 동안 일을 하셨죠. 6주 이상만 일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6주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했었어야 돼요. 대부분 다 이거의 조건이 되십니다. 진짜 뭐 아주 조금 가끔 일하고 그냥 계속 일을 안 하셨던 분들 빼놓고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첨부드릴 게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업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년 내내 일 안 하시던 분이 그 다음에 팬데믹 때도 일을 안 했는데 이걸 신청할 수 있냐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청 못 해요. 이거는 일을 하시다가 실직한 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실업수당, 일반 실업수당과 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최소한 그 실직하시기 전 6개월 동안 6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매주 일을 했냐라는 묻는 것 때문에 그 15시간 질문이 나온 거죠. 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이디 증명이 먼저 나오고요. 최소 4점이 필요해요. 4점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4점짜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욕주 운전면허증, 뉴욕주 비운전자 아이디 카드, 미국 여권, 아이디 NIC 카드예요. 네. 이것들은 다 이해가 가능하신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이디 NIC 카드가 있는데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요번에 이거를 바꿨어요. 네. 2020년에 만료된 카드는 2021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에 만료된 카드는 만료일 이후 1년 동안의 갱신 기간까지 유효합니다라고 하니까요. 2020년에 만료가 되시더라도 ID NIC 카드가 있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청할 수 있는 4점을 채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 거죠. 예. 그 다음에 3점짜리에는 해외 발행 여권, 뉴욕주 DMV가 발행한 뉴욕주 운전 연습 면허, 미국 군인 ID 카드, 뉴욕주 주정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예. 있는 거고요. 예. 뭐 더 설명을 예, 그래서 이렇게 그 4점이 안 되더라도 3점짜리랑 1점짜리랑 합해서 4점을 만든다든지 뭐 2.2점짜리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규정인데 만료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들도 뭐 2점이나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이 거주 그러니까 신원증명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많은 분들이 맞추고 있으세요 지금. 저는 뉴욕주 운전 면허증이 네. 있어서 이거를 클릭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거주 증명이에요. 거주 증명도 본인 증명과 마찬가지로 이 중에 맞는 게 있으시면 고르셔서 하면 되고요. 저는 뉴욕주 운전 면허증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 이게 신청서가 굉장히 간략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데 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ID 카드나 ID NIC 카드 이 세 가지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 개로 이 셋 중에 한 개만 있으면은 신원증명과 거주증명이 다 한꺼번에 됩니다. 그러면 저는 네. 뉴욕주 운전 면허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증명을 하기 이전에 설명을 조금 해줘요. 이제 1급 보조금과 2급 보조금 두 개로 나뉘는데요. 근로 증명 5점을 다 채우신 분들에게는 세전 15,600불이 나오는 거고 3점밖에 못 채우신 경우에는 세전 3,200불이 지급이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증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 질문이 약간 그 혼란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효한 미국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을 사용해서 2020년이나 19년이나 18년에 뉴욕주에 세금 보고를 했냐? 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다가 예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라고 누르면 바로 IT 번호를 그 ITIN 번호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막 소셜 번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안 돼요. ITIN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ITIN 번호로 세금 보고 하신 분들만 예스라고 하고 그게 아닌 분들은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일단 저는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라고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쵸. ITIN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바로 ITIN 번호는 9자로 시작하는 번호예요. 그거 보면 세금 맨 위에 나와 있는 번호거든요. 이거를 등록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요.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세금 신고를 했지만 ITIN 넘버가 없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요예요. 네. 아니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뉴욕구 세무 및 재정국에서 발행한 임시 세금 식별 번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설명을 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ITIN 번호로 세금 보고를 했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이제 요 화면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항목이 왕창 줄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하나, 둘, 세 개까지만 나와요. 왜냐면 이제 세금 보고서로 근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 것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소셜 넘버로 신청을 했다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쫙 길게 나오는 겁니다. 세금 보고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약간 그 신청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몇 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예.
저는 ITIN 번호가 있고 ITIN 번호로 세금 신고를 하면은 하나, 둘,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요. ITIN 넘버로 세금 신고를 제출을 했고 전자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회계사한테 받으면 저는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거죠. 다른 거 누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신고 확인서가 없다. 근데 ITIN으로 세금을 신고했다 하면 은행 명세서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 명세서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말 뜻은 이 은행 명세서를 통해서 내가 뉴욕주에 세금을 냈거나 아니면 뉴욕주로부터 환불받은 증거를 은행 명세서로 제시하는 거죠. 은행 스테이트먼트로. 아니면 2018년, 2019년 또는 2020년 과세 연도에 뉴욕주 세금 환급 신고서를 제출을 하셨고 그 증거를 DTF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줘요. DTF라는 뉴욕주 재무국입니다. 네, 재무국에서 보내준 우편이 있으면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시나리오를 들어볼게요. 세금 신고는 했는데 ITIN 번호로 하지 않고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신고를 한 경우에 W2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 먼저 이걸 해보죠. 요거를 누르고 지금 이제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서 ITIN 번호로 세금 보고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아까 이제 있으니까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보고 신고서도 있으니까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앞에는 ITIN 번호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ITIN 번호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뉴욕주에서 잘 들으세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뉴욕주에서 이 사람이 ITIN 번호는 없는데 지금 신청을 한 상태구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ITIN 카드를 신청한 상태에서 이제 세금 보고를 했구나. 그래서 그 신청서를 여기다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분들은 신청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분들이 막힙니다. ITIN 번호가 있거나 실제로 ITIN 번호를 신청하면서 아직은 못 받았지만 세금 보고를 한 분들은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세금 신고하신 분들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가 있어서 세금 보고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세금 보고서를 못 써요. 근데 이제 그 세금 보고를 했지만 세금 보고를 모서를 못 쓰고 대신에 다른 서류를 이 밑에 쫙 길게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게 W2 양식이에요. 소셜 넘버 있는 분들은 W2를 받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W2를 올리면 가장 간단합니다. W2나 아니면 1099이라고 프리랜서들이 받는 서류를 올리면 가장 간단해요. 근데 그게 또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서류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3점짜리들도 있고 1점짜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있는 거를 체크하고 올려야 3점을 만들면 3,200불, 5점을 만들면은 15,600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서류 미비자인 사람들이 세금 보고한 경우를 노동부에서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로 세금 보고하신 분들은 이 리스트를 잘 보시고 W2나 1099 그것만 내도 5점이에요.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신 분들은 다른 서류들로 어떻게 해서든 5점, 정 안 되면 3점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오늘 받은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시나리오가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신고를 하셨고 W2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뒤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소셜 세큐리티로 세금 신고를 했고 W2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증명을 할 때 ITIN 번호로 사용해서 뉴욕주에서 세금환급 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아니요라고 아니요. 누를 거고요. 세금 식별 번호가 있는 것도 없으니까 아니요라고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아래 보면 임금 및 소득을 증명하는 2019 또는 2020 과세연도에 IRS W2 또는 1099 이게 있어요. 이게 5점짜리예요. 저는 W2가 있으니까 이거를 누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딱 두 개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선택한 뉴욕주 운전면허증과 W2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다른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그러면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서밋만 누르시면 돼요. 서밋만 누르면 네.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거 업로드 하는 것도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다른 시나리오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세금 신고를 했지만 W2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ITIN 번호 없으시니까 아니요라고 누르고 근로증명에서 세금 식별 번호도 없으니까 아니요라고 누를게요. 네. 그러면 저한테 있는 옵션은 W2가 없으니까. 네, W2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5점짜리 옵션이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는 되게 straightforward해요. 그쵸. 사실.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서류들이죠. 네. 급여 명세서나 네. 임금 명세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옛날에 받았던 거여야 돼요. 지금 네.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주의 임금 통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 네. 거죠. 예. 이 세 개가 지금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5점짜리는 고용주의 서신인데요. 옆에 동그란 거를 눌러보면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현재 민권센터에서는 폼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신청자가 그 고용돼 있던 그 고용주의 정보, 우편 주소니 사업장 주소 등등. 그다음에 그 고용주의 그 실업본 계좌번호 또는 연방 고용 식별번호 또는 이제 서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의 대리인 전화번호 등. 이게 뭐냐면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편지 서한에. 그리고 이제 서한에는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그 신청자가 그 업체에서 2019년도서부터 2020년 팬데믹 터지기 이전까지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비드 19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실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고용주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랑 같이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고 서명을 해서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작성을 해서 고용주가 사인만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한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또 이 번역을 해서 또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어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서류가 있으면은 또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또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고용주 정보를 이렇게 보냈을 때 노동국이 분명히 밝혔어요. 고용주에게 전화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사실이냐, 누가 가짜로 막 만들어 놓고 가짜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신에 대해서 심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노동국이 이걸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심사를 할지. 근데 일단은 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600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딴 시나리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 급여 명세서도 없고 임금 명세서도 없고 임금 통지서도 없고 고용주한테 편지도 못 받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점짜리와 1점짜리를 모아서 5점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3점짜리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고소장을 오히려 더 어려워요. 3점짜리가 이거 갖고 있을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정기적인 직접 예금 또는 이체에 대한 고용주의 기록인데 많은 분들이 캐시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또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은행에 이제 돈을 봉급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입금한 그걸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근데 하여튼 요런 그 밑에 동그라미를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3점까지라도 그럼 3,200불이니까요. 뭐 더 잘 되면 5점까지라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만들 수 있는 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위로 올려보시면은 이게 이 페이지에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언제든지 저장 후 로그아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저장하고 로그아웃 했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서류를 만들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 가장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세금 신고를 하였고 W2가 있다고 있는 걸로 가정하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로 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여기서 W2.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으로 개인 증명과 거주 증명을 위한 뉴욕주 면허증과 소득 증명을 위한 W2가 지금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업로드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세요. 왜냐면 이게 업로드 버튼이 없으니까 뉴욕주 이 글자 자체를 누르셔야 눌러야죠. 돼요. 글자 자체를 누르시면 앞면과 뒷면을 업로드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앞면 먼저 업로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네,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해서 업로드를 시키시면 돼요. 네, 저는 네. 앞면 네. 그리고 이거는 가짜니까 저는 그냥 네. 아무거나 일단 해볼게요. 예. 두 가지를 업로드를 하시면 업로드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셔야지 예, 여기 앞에 눌러야 조그만한 됩니다. 초록 색깔 체크가 나오죠? 이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저는 W2도 지금 넣겠습니다. 업로드 다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게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시면 보기를 누르면 바로 미리 보기가 나와요. 미리 보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소득 증명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텍스 보고 한 게 10페이지, 15페이지가 넘는데 이거를 그러면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스테이플스나 UPS, 페덱스를 가셔서요. 스캔을 해달라고 하시면 거기서 이제 PDF로 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맨 마지막 검토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서류를 넣으셨을 때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앞면과 뒷면이 잘 올라갔는지. 넣으신 소득 증명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 거를 클릭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끝나십니다. 저희는 이제 가짜니까 제출 버튼 안 누를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여기까지 오면은 뒤로 버튼이 없어요. 대신에 정보 수정을 눌러야 돼요. 정보 수정을 한번 눌러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메일을 잘못했다고 잘못했네 라고 하고 정보 수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부터 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맞게 했지만 여기서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치면 되는 고치고 거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여기서 또 마지막까지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씩 다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출 버튼이 있는 데서 제출을 누르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더 이상 수정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정보 수정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맨 위에 제출이 신청됐다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뭐 아이디 번호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가 네.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화면에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라고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이 워커스 펀드가 있죠. 네. 이거를 누르시면 바로 거기에 신청서 번호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걸 누르시고 신청서 번호 나오시면 그거 사진으로 찍으시고요. 네.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생님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핀 번호 6자리가 갑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두 개도 다 잘 보관해 놓으셔야 앞으로 더 후속 그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내고 나면은 노동부에서 바로 이메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메일들이 많이 오느냐, 뭐 보낸 서류가 불충분하다. 그런 이메일들이 많이 오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충분하다고 보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충분하다고 보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찍은 사진이 흐릿해서 안 보인다. 또는 뭐 사진이 거꾸로 돼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트집을 잡아서 다시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처음에 보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해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받는 게 이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 파일링을 했는데 전자 확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주정부가 그걸 보내주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또 불충분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세금 보고서 올릴 때 이 제일 앞 페이지랑 본인 수입이 들어간 것만 올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하도 불충분하다는 그 이메일이 많이 와서 이제는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라고 지금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불편함,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메일들도 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건도 점수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건을 가지고 점수를 합해서 쓰려고 보냈을 때 여건이 만료됐다고 다시 보내라는 그런 엉뚱한 이메일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앞으로 이제 노동부이 수정을 할 텐데 뭐 여건이 만료된 여건을 지금 당장 뭐 새로 발급받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고 그런 경우들도 대처할 길이 없는 이메일들이 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그걸 주의 깊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 새롭게 뭐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희들 카톡 소식이나 이런 걸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걸 잘 챙겨보시고요. 아직도 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저희들에게서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업데이트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톡에서 카톡 하시는 분들은 민권센터 채널이라고 치셔서 그 채널에 가입하셔서 1대1 채팅으로 저희들에게 문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문의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718-460-5600으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대행 요청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로서 한 거의 370명 가량이 저희들한테 신청 대행을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대행을 시작해서 하루에 거의 한 20분 정도씩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3주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이 주정부에서 21억 불을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고 자제분이나 주변에 컴퓨터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정말 도저히 도움을 청할 길이 없고 본인이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대행을 해드리니까요. 718-460-56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상담 요청하시거나 대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또 우리 한일아 선생님이나 또 다른 분들 초청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